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은 정말 가짜일까? 어릴 때 눈을 감고 있으면 눈앞에 떠다니는 파란 점이나 빛나는 모양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그저 주관적인 환상이나 가짜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 역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비렐름 라이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감각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자연 현상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눈을 감고 보는 그 파란 점들은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물학적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관 내 생각, 내 감각과 객관 실제 사실, 측정을 둘로 나누지만 라이는 이 둘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제 일어나는 객관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챕터의 목표는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무시했던 이 현상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제 에너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하늘의 깜빡임을 측정하다. 오르고노스코프. 라이는 먼저 눈을 뜨고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하얀 벽이나 파란 하늘을 가만히 응시하면 무언가 안개처럼 아른거리고 깜빡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 눈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에 무언가 있는 걸까요? 밤하늘의 별은 깜빡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대기의 빛 확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라이는 어떤 날은 더 심하게, 어떤 날은 덜 깜빡이는 것을 보고 그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르고노스코프라는 간단한 도구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냥 속이 검은 금속 튜브빈 통이었습니다. 이 통을 통해 밤하늘을 보자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이 더 밝은 원반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수많은 빛점과 빗줄기들이 빠르게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는 통 끝에 돋보기 확대 렌즈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빛점들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주관적인 환상은 돋보기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튜브를 땅, 풀, 꽃 등 모든 곳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결과 이 깜빡이는 에너지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 풀, 꽃 주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 방사 에너지를 가두고 눈으로 보기. 이 에너지가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 실험을 위해 이것을 한 곳에 가두거나 모아야 했습니다. 실험 1. 완전히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 튜브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험 2. 그는 패러데이 케이지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금속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앉았습니다. 결과 30분쯤 지나자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회청색의 안개와 푸른 보라색빛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성 증명. 이건 역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돋보기로 이 빛 점들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얀 코트나 손, 다른 사람의 몸 주변에서 이 푸른 빛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빛은 눈을 아프게 했고 실험자들은 가벼운 결막염에 걸렸습니다. 형광 물질화 연황화물을 상자 안에 두자 그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 이 에너지는 실제하며 눈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특정 공간 안에 농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오르곤 축적기. 라이는 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 오르곤 축적기역 유멜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물, 나무, 솜, 셀로텍스 등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흡수합니다. 금속, 철, 강철판 등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기지만 즉시 반사합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바깥쪽은 유기물로 안쪽은 금속판으로 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물이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로 안쪽의 금속판이 그 에너지를 상자 안쪽으로 반사합니다.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으로 반사되며 상자 내부에 농축됩니다. 측정. 이론도 차이. 열역학적 측정. 오르곤 축적기 안쪽의 금속벽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손을 대고 있으면 따뜻한 열감과 찌릿함이 느껴집니다. 온도계를 축적기 내부혹은 위쪽 측정용 실린더에 두고 다른 온도계를 방 안공기에 두었을 때 항상 축적기 쪽의 온도가 0.2C에서 1.8C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상자 자체가 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는 이것이 상자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르곤 입자들이 온도계 혹은 손에 부딪히며 그 운동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측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밀폐된 방보다 야외, 특히 땅에 묻었을 때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햇빛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에너지가 대기와 땅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측정. 이 전기 검사기 전기적 측정. 자석 실험 축적기 주변에 자석 나침반을 가져가면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상자의 위쪽을, S극은 아래쪽을 향했습니다. 상자를 뒤집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이 힘이 철판 자체의 자기력이 아니라 지구와 관련된 거대한 오르곤 에너지장의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전기검사기 실험. 전기검사기 정전기를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해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경 지식. 공기 중에 전기나 이온이 많으면 충전된 전기검사기는 빨리 방전됩니다. 실험 결과 전기검사기가 축적기 바깥에서보다 안쪽에서 훨씬 더 느리게 방전되었습니다. 결론. 이것은 오르곤 축적기 안의 에너지가 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라면 더 빨리 방전되어야 함.
라이의 해석 전기 검사기는 오르곤 에너지로도 충전됩니다. 이것이 방전되는 속도는 주변 공기와의 오르곤 압력 장력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축적기 바깥은 오르곤 압력이 낮기 때문에 검사기의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에너지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축적기 안쪽은 오르곤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기와의 압력 차이가 적어 에너지가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마치 수압이 비슷한 두 물통 사이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듯이 날씨와의 연관성. 이 측정 오르곤 장력 아프를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곤 장력은 맑은 날 정오햇빛이 강할 때에 가장 높았습니다. 비나 뇌우가 오기 310시간 전에 대기의 오르곤 장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물질의 맥박. 진자 실험금속 구체 옆에 작은 진자금속과 유기물 혼합을 매달아두면 이 진자가 아무런 외부 힘 없이도 스스로 금속 구체를 향해 진동 맥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무생물의 오르곤장도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친다는 증거입니다. 망원경 관찰. 망원경으로 아주 먼 48마일 풍경을 보면 바람과 상관없이 대기 자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물결치며 맥박치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지구가 오르곤 에너지 봉투에 쌓여 있으며 이 에너지층이 지구보다 더 빨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 오르곤 에너지장 측정기 생명체 증명.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장 측정기라는 특수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의 금속판 위에 손을 대지 않고 가까이 가져가면 연결된 전구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나 갓 자른 나뭇잎을 올려놓아도 전구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토막이나 죽은 지 오래된 물고기를 올려놓으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실험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죽은 물질과는 달리 측정 가능한 오르곤 에너지장을 방출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7. 오르곤 에너지의 운동력. 마지막으로 가이거 개수기 방사능 측정기를 오르곤 축적기 안에 넣고 실험했습니다. 가이거 개수기 튜브가 오르곤 에너지에 오랫동안 충전되자 1초에 25,100회라는 엄청난 속도로 방사능 입자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론. 오르곤 에너지는 단순한 열이나 빛이 아니라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운동력 모터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